최근에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고금리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예금 지키는 방법, 오늘 손희애 금융 유튜버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고금리 예금을 재테크로 활용해서 이른바 예테크 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금 들기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실 사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DB생명의 이제 콜옵션 포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서 특히 저축은행 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을 해주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은 금융권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예적금의 이자를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적금만큼은 저축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다 보니 내가 힘들게 모아서 저축을 한 이 자금, 예. 이 자금을 예치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내 돈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대한 파산 우려, 그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든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혹시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다행히도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이 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해줍니다. 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을 미리 보험료를 받아서 이 기금을 축적을 해두었다가 만약에 가입을 했던 예금사, 예를 들어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거나 예. 혹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개수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총 286개사인데요. 오, 맞네요.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도 예금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앱을 활용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은행이 예금 보호가 되는지 또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예적금을 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네, 그럼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네,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5천만 원이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연 6%의 금리를 보장하는 1년 만기에 정기 예금을 가입했을 때 5천만 원을 구입을 했다면 예. 우리가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253만 원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 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보호를 받게 되면 나머지 253만 원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내가 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투자 혹은 저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이내여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예금으로 들고 싶은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네, 중요한 건 이 예금과 적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의 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쉽게 얘기해서 은행별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A은행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 각각 보호가 되는 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A은행에서 지점을 달리해서 상안동 지점에 5천만 원, 여의도 지점에 5천만 원 이렇게 적금과 예금을 각각 가입을 하셨다면 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지만 B은행에 5천만 원, C저축은행에 5천만 원 각각 예금과 적금을 구입을 하셨다면 총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축할 금액 그리고 투자할 금액의 단위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각 금융회사별로, 은행별로 분산을 해서 불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은행별로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요새 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수협 같은 곳에서도 고금리 예금 상품 많이 출시하고 있잖아요. 이곳들은 아까 언급하신 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랑은 또 다른 곳들인데 어떻게 예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히나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판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예금,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유형의 금융사들은
자체적인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특이한 점은 이런 유형의 금융사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중에서 일부의 금액은 선지급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축협, 수협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이 별개의 법인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점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회사가 어디냐보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냐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예금 지킬 수 있는 방법 손희애 금융 유튜버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애 금융 유튜버였습니다. 고맙습니다.